안녕하세요. 코드 박사입니다. 이계층에 대한 방송 하겠습니다. 로컬 에어리아 네트워크, LAN과 와이드 에어리아 네트워크, WAN,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 네트워크 구조를 하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회색 라인 아래에 있는 것을 사내망이라고 합시다. 큰 회사 같은 경우 이렇게 망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회색 라인 이 바깥에는 우리 사내망 말고 이런 구글 사내망, 네이버 사내망 이런 게 있었겠죠. 이런 사내망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인터넷이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색 라인 바깥에 이것을 결국에는 인터넷이 되는 것이죠. 사내망을 보시면 중간에 L3 라우터가 이렇게 있고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두 개의 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1.2를 쓰는 네트워크망, 즉 이 영역이 하나의 LAN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1.1.4를 쓰는 네트워크망, 이것이 하나의 LAN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LAN과 LAN은 결국에는 WAN이 되는 것입니다. 네, 현재 LAN에서 다른 LAN으로 갈 때 이것은 WAN이 되는 것이고 WAN으로 패킷을 보내기 위해서는 L3 라우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의 LAN에는 이렇게 L2 스위치를 중간에 두고 여러 호스트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호스트들은 이렇게 IP, 서브넷 마스크, 맥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맥 주소는 사실 훨씬 더 긴데 굳이 이 설명할 때 긴 맥 주소가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축약을 해서 이렇게 물글명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서브넷 마스크는 총 32비트 데이터로 255.255.255.0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총 32비트 중에서 1회 비트의 개수, 즉 255, 255, 요 영역에 해당하는 1회 비트 개수가 총 24개일 경우 이런 식으로 축약해서 24로도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 LAN 안에는 H2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호스트들이 있는데요. 이것들 간에 통신이 가능하려면 IP를 특정 규칙에 맞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 규칙은 무엇일까요? 오른쪽에 IP와 서브넷 마스크가 이렇게 10진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이진수로 왼쪽에 표현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이 IP에서 이 서브넷 마스크의 1에 해당하는 영역, 이 영역을 네트워크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0에 해당하는 영역, 이것을 호스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랜상에서 호스트 간의 통신이 가능하려면 IP에서 이 네트워크 영역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랜상에서 통신을 서로 이어주는 장비가 L2 스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트워크 값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은 다른 랜으로 통신을 하기 위한 거고 그게 바로 WAN이 되는 것이고요. WAN에서 서로 통신을 하려면 L3 라우터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사내망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1.1.2 네트워크 값이 이 랜에 포함된 호스트들은 각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L3 라우터와 LAN 그 사이에 접점에 해당하는 이 IP 1.1.2.1 네, 보통 1로 끝나는 이 IP를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1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꼭 1로 안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호스트가 LAN이든 WAN이든 그게 곧 인터넷이든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IP, 서브넷 마스크, 그리고 게이트웨이 이 세 개의 정보가 필요하고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맥 주소는 이것은 하드웨어에 저장된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굳이 설정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데이터 전송 시 두 호스트가 있는 곳이 동일 네트워크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랜에 있다는 의미이고 랜에서 통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소는 맥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 맥 주소를 가지고 어느 호스트로 패킷을 보낼지 결정하는 장비가 L2 스위치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데이터 전송 시 두 호스트가 있는 곳이 다른 네트워크다 라고 그러면 그것은 곧 WAN에 있다는 의미이고요. WAN에서 서로 통신하기 위해 필요한 주소는 IP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IP를 가지고 패킷을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는 장비가 L3 라우터가 되겠습니다.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 즉 ARP에 대한 설명입니다. ARP는 랜에 있는 다른 호스트의 맥 주소를 얻어오는 그런 프로토콜인데요.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전히 사내망인데요. 근데 이거 가지고 설명하기는 좀 복잡하니까 이 부분만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다음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랜이 있고요. 랜에서 통신하기 위해서 L2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랜에서 통신하기 위해서 각각 호스트들은 IP에서 네트워크 영역 값이 같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1.2, 1.1.2, 1.1.2 이런 식으로 같은 값을 가지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3 라우터, 이렇게 L3 라우터가 있으면 랜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패킷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이 곧 WAN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랜으로 나갈 수 있고 이렇게 또 패킷이 인터넷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L2 스위치가 연결되는 이 영역을 랜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랜에서 각각 호스트들이 이렇게 존재하죠. 이 각각 호스트들의 네트워크, 즉 IP의 네트워크 영역은 1.1.2로 이렇게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야 랜상에서 통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랜 바깥으로 나갈 때 이렇게 L3 라우터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L3 라우터는 WAN으로 패킷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WAN으로 패킷을 보내기 위해서는 L3 라우터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1.2.2.10에서 아래쪽에 1.1.2.30으로 RCMP 패킷을 한번 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상단에 RCMP 패킷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RCMP 패킷은 3계층의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그 하위 계층, 2위 계층에 대한 주소, 맥 주소가 이렇게 출발지와 도착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계층의 주소, IP 또한 출발지와 도착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킷이 있을 때 정보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출발지의 맥 주소는 이렇게 BBBB, 여기서 출발하니까 본인이 패킷 구성할 때 이렇게 값을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출발지 IP 1.2.2.10 이것 또한 이런 식으로 IP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착지의 맥 주소 DDDD이죠. 이 DDDD는 지금 현재 이 출발지 호스트에서 알 수가 없죠. 이 값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계층의 IP, 도착지 주소, 즉 1.1.2.30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RCMP 리퀘스트를 보낼 때 사용자가 ping이라는 커맨드에다가 직접 상대 호스트의 IP를 타이핑하기 때문에 그 IP를 참조해서 여기 값을 넣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2계층의 도착지 주소, 맥 주소를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참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각각 호스트에는 이런 ARP 테이블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ARP 테이블에는 랜상에 있는 다른 호스트들의 IP와 MAC에 대한 정보가 테이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RP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이 호스트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네트워크망에 처음 접속할 시점에는 당연히 그 ARP 테이블은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ARP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다른 호스트 또는 뭐 L3 라우터라든가 L2 스위치가 그 정보를 보내준다든가 하지는 않습니다. 이 ARP 테이블에 있는 이 IP와 MAC 주소는 이 호스트 스스로 이 값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ARP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ARP를 통해서 상대방의 MAC 주소를 가져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상단에 보시면 ARP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이렇게 상대의 맥 주소를 얻으려고 원하는 이 호스트가 이런 식으로 패킷을 만들게 됩니다.
ARP는 2계층의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렇게 2계층의 맥 주소가 필요합니다. 네, 출발지 주소, 도착 주소. 네, 그리고 바디는 이거는 3계층에 대한 데이터라기보다는 ARP에서 필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ARP 브로드캐스트를 어떻게 구성을 하냐고 하면 이렇게 출발지에 맥 주소이니까 여기에서 송신을 하니까 BBBB 그 값을 그대로 넣으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도착지의 맥 주소는 현재 지금 알 수가 없죠. 이 ARP 브로드캐스트를 보내는 목적 자체가 이 도착지의 맥 주소를 알기 위함인데 현재는 알 수가 없죠. 그럴 경우 이렇게 FFF 값을 넣게 됩니다. 즉, 이 FFF라는 맥 주소는 브로드캐스트용 맥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FF, 이 브로드캐스트용 맥 주소는 특정 호스트가 사용할 수 있는 맥 주소가 아니고요. 특수 목적으로 이미 지정된, 서로 약속한, 브로드캐스트로 쓰자고 약속한 맥 주소가 됩니다. 다음으로 바디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2.30 IP를 쓰는 호스트의 맥 주소는 무엇인가요? 라는 그런 요청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ARP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이 호스트가 L2 스위치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L2 스위치가 이 패킷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 시중에 파는 L2 스위치 장비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랜선이 연결된 포트라고 보시면 되죠. ARP 브로드캐스트를 받은 L2 스위치는 그 패킷을 보고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먼저 출발지의 맥 주소를 이렇게 확인합니다. 이 출발지의 맥 주소를 보고 그리고 이 패킷이 들어온 포트, 만약 가령 여기가 1번 포트라고 하면 이 L2 스위치에는 이런 포워딩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워딩 테이블에 포트와 맥 주소를 저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번 포트로 온 패킷의 내용을 보니 출발지의 맥 주소가 BB였다. 그 말은 1번에 연결된 호스트의 맥 주소가 BBB란 말이죠. 그 정보를 이 포워딩 테이블에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으로 패킷의 도착지 주소를 보게 됩니다. 이 도착지 주소는 현재는 이제 FF로 되어 있죠. FF는 브로드캐스트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L2 스위치가 이 패킷은 브로드캐스트이구나 라고 해서 수신받은 그것 외에 다른 연결된 모든 포트들로 그 패킷을 동일하게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 ARP 브로드캐스트를 받은 각각의 호스트들 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응답해야 될 의무만 있는 그 호스트만 패킷을 만들어서 응답을 하고요. 나머지 호스트들은 응답할 의무가 없는, 즉 그 호스트들은 이 브로드캐스트를 받으면 그냥 패킷을 드롭,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2.20이나 이런 2.1 가진 호스트들은 패킷을 그냥 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 ARP 브로드캐스트에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1.1.2.30 IP를 가진 이 호스트가 이 브로드캐스트에 대한 응답, ARP 리스판스를 만들어서 패킷을 전송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ARP 리스판스 패킷 구조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출발지의 맥 주소 DDDD, 이것 또한 여기서 출발하니까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 도착지의 맥 주소 BBBB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ARP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이 출발지 주소가 결국에는 이 리스판스의 도착지 주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참조해서 이렇게 값을 넣게 됩니다. 다음으로 바디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 2.30 IP를 가진 호스트의 맥 주소는 DDDD이야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ARP 리스판스가 다시 이렇게 L2 스위치로 보내지겠죠. 그러면 L2 스위치는 또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출발지의 맥 주소를 보고 포워딩 테이블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가령 여기에 3번 포트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3번 포트의 맥 주소 DDDD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즉 3번 포트에 호스트의 맥 주소 DDD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도착지의 맥 주소를 보게 됩니다. 이번에 도착지의 맥 주소를 보니 이렇게 BBBB입니다. 그러면 BBBB의 맥 주소를 포워딩 테이블에 이렇게 참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연결된 포트가 1번이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그 리스판스를 보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L2 스위치가 ARP 리스판스를 어디로 보낼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이미 ARP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출발지의 맥 주소를 포워딩 테이블의 포트와 함께 저장을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ARP 리스판스를 받은 이 1.1.2.10 호스트는 다음과 같이 ARP 테이블에 IP와 맥 주소를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커맨드 ARP-A를 치시면 ARP 테이블에 등록되어 있는 맥 주소와 IP 주소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동적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값들이 같은 랜상에 있는 다른 호스트의 IP와 맥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 정적이라고 이 지정해 놓은 IP와 맥 주소는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이미 지정해 놓은 IP와 맥 주소입니다. 이 구글링 해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 즉 ICMP가 랜상에서 어떻게 패킷이 전송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CMP 패킷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3계층의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그 하위 계층인 2계층인 정보, 즉 출발지 맥 주소, 도착지 맥 주소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3계층의 출발지 IP, 도착지 IP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바디는 ICMP에서 필요한 정보들이 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2계층의 도착 주소, 즉 상대 호스트의 맥 주소를 알 수 없었지만 방금 전에 ARP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그 맥 주소를 얻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ARP 테이블이 등록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등록된 테이블의 값을 참조를 해서 결국에는 RCMP 리퀘스트 패킷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패킷이 이렇게 L2 스위치에 도착하게 되면 L2 스위치는 여전히 동일한 일을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패킷에 포함된 출발지의 맥 주소 BBBB를 보고 이렇게 포워딩 테이블에 등록을 하게 되겠고요. 근데 이미 ARP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새로 등록을 할 필요는 없겠네요. 다음으로 도착지의 맥 주소를 보고 해당하는 포트로 패킷을 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예제를 보시면 DDD가 이렇게 3번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RCMP 리퀘스트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리퀘스트 패킷을 받은 이 2.30 호스트는 이거에 대한 리스판스 패킷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역시 패킷에 구성할 때 이 계층의 출발지 주소는 이 값을 보내는 것이니까 보내는 쪽 그 호스트의 맥 주소를 참조하면 되고요. 그리고 역시 출발지 또한 IP 값, 이 값을 이렇게 참조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도착지의 맥 주소는 이 RCMP 리퀘스트를 통해서 이미 이 값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을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고요. 도착지 또한 이 2.10으로 해서 이 RCMP 리퀘스트에 이 3계층의 출발 주소 2.10을 그 값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RCMP 리스판스 패킷은 L2 스위치로 이렇게 다시 가게 되고요. 역시 출발지의 맥 주소를 보고 이런 식으로 포워딩 테이블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미 등록되어 있으니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도착지의 맥 주소를 보고 이게 1번 포트로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RCMP 리스판스가 전송되게 됩니다. 이렇게 랜상에서 모든 호스트들 간에 서로 통신을 계속 주고받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ARP 테이블도 다 완성을 시킬 수가 있고요. 포워딩 테이블도 이렇게 다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L2 스위치에 대한 기능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패킷에서 2계층의 주소, 즉 출발지의 맥 주소를 보고 포워딩 테이블에 해당하는 포트와 그 값을 등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도착지의 맥 주소를 보고 포워딩 테이블에서 일치하는 맥 주소 값을 찾아가지고 그 해당하는 포트로 그 패킷을 송신하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FFF 도착지의 맥 주소가 브로드캐스트 값이라면 그것을
수신받은 포트 외에 나머지 포트들로 브로드캐스트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엘스 스위치는 기능이 매우 단순한 장비입니다. 수신받은 패킷이 ARP인지, RCMP인지, TCP인지, UDP인지 그런 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패킷에 있는 내용 중에서 오로지 이 계층의 출발지와 맥 주소만 가지고 동작을 하는 장비이죠. 이렇게 기능이 단순하기 때문에 엘스 스위치를 개발할 때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은 요즘에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이 ASIC이라는 하드웨어 칩이 있습니다. 네, 그 칩만으로도 이 L2 스위치의 기능이 동작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ASIC 칩으로 해서 이 소프트웨어 없이 L2 스위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L2 스위치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다음을 그림을 보시면 이 상단에 이 L2 스위치 아래에 이렇게 또 L2 스위치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단에 먼저 이 포워딩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2번 포트에 대해서 동일한 2번 포트에 대해서 CCC를 가진 맥 주소와 DDD를 가진 맥 주소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아래쪽에 이렇게 CCC와 DDD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가 2번 포트가 되는 것이죠. 상단에 있는 L2 스위치 입장에서는 이 하단에 있는 L2 스위치가 연결이 되어서 다른 호스트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기보다는 이 하단에 있는 L2 스위치 없이 아래에 있는 두 개 호스트가 2번이라는 이 포트로 하나의 포트로 두 개 호스트가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아래쪽 L2 스위치의 포워딩 테이블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동일한 1번 포트에 대해서, 즉 여기가 1번 포트가 되죠. 이 1번 포트에 대해서 두 개의 호스트가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BBBB와 AA. 이 상단에 L2 스위치가 있어도 사실은 아래쪽 L2 스위치 입장에서는 이 BBBB 호스트와 그리고 이 AAA 호스트가 이렇게 1번 포트로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L2 스위치는 트랜스페어런시한 장비라서 IP와 맥이 자체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패킷의 송신자 그리고 수신자일 경우에, 즉 그것이 양 끝단일 경우에는 이런 패킷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 주소란 게 필요하죠. 하지만 L2 스위치는 패킷의 송신자가 되지도 않고 수신자가 되지도 않습니다. 패킷이 특정 포트로 해서 수신 받았으면 반드시 어느 포트론과 해서 다시 나가게 됩니다. 즉 이렇게 패킷이 왔으면 어딘가로는 이렇게 나가게 되죠. 때문에 패킷의 도착지도 되지 않고 출발지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L2 스위치가 IP와 맥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수한 목적을 가진 L2 스위치의 경우 IP와 맥을 필요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 스위치의 네트워크 부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그것을 외부의 다른 호스트로 보내준다라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그 L2 스위치 자체는 패킷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 L2 스위치 본연의 기능이라기보다는 다른 특수한 더 부가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L2 스위치이죠. 그러한 경우에 IP와 맥은 필요로 한 경우 있는데 그 본연의 기능만 갖춘 L2 스위치라면 IP와 맥 주소 같은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설정 또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중에 파는 L2 스위치 제품 중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포트를 보시면 현재 8개가 이렇게 있네요. 포트에 따로 구분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특정 포트는 게이트웨이로 연결해야 된다. 네, 그런 규칙 없습니다. L2 스위치는 그 각각의 호스트들이 아무렇게나 연결하면 서로 통신이 됩니다. 대신 그 연결된 호스트들의 IP에서 네트워크 영역 값이 같아야 된다는 규칙은 지켜야죠. 그 규칙만 지킨다면 이 L2 스위치에서 서로 포트 구분 없이 연결만 하면 서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아래쪽 보시면 이 제품의 스펙인데요. 세 번째 걸 한번 보시면 4K 엔트리 백 어드레스 테이블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포워딩 테이블인데요. 현재 이 장비를 보시면 총 포트가 8개밖에 안 되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맥 어드레스를
등록할 수 있는 그 테이블을 제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S 스위치 아래에 S 스위치가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럴 경우 동일한 포트에 대해서 여러 개의 맥 어드레스가 등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토매틱 어드레스 러닝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패킷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L2의 영역, 즉 출발지의 맥 주소를 값을 보고 포트와 그리고 맥 어드레스를 이 포워딩 테이블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토매틱 어드레스 러닝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통신을 할 때 L2 스위치, 그리고 허브, 브릿지, 그리고 브로드밴드 라우터, 즉 공유기라고 하죠. 이렇게 장비들이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다음을 보시면 상단의 L2 스위치와 그리고 허브, 브릿지 요 장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세 장비의 목적은 같습니다. 랜에서 통신 목적은 같고요. 그런데 세부 기술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L2 스위치는 패킷에서 이 출발지 주소 그리고 도착 주소를 이용을 하죠. 그것을 보고 포딩 테이블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허브 같은 경우는 패킷이 들어오면 이 계층의 영역, 즉 출발지의 맥 주소와 도착지 맥 주소를 참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패킷 수신되는 그 포트 외에 나머지 포트들로 그냥 다 브로드캐스트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패킷들이 다 브로드캐스트 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콜리전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패킷이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것을 이 구분해서 좀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장비가 이 브릿지가 됩니다. 이 허브하고 브릿지는 이렇게 한 쌍으로 같이 해서 이 랜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허브하고 브릿지는 옛날 기술로서 요즘에는 거의 안 쓰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다 L2 스위치만 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허브와 브릿지로 해서 이 망을 구성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허브와 브릿지가 옛날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L2 스위치와 그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L2 스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브처럼 용어가 혼용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L2 스위치와 허브하고 브릿지는 목적은 같지만 기능은 세부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누가 허브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곧 L2 스위치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이해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L2 스위치와 브로드밴드 라우터, 즉 공유기이죠. 이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것은 확실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공유기는 이 L2 스위치와 이 냅드라는 기술이 같이 포함된 기술입니다. 이 냅드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포트 트랜슬레이션 그 약자이고요. 이 냅드는 IP 공유 기술입니다. 냅드, 즉 IP 공유 기술 관련해서 추후에 방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L2 스위치에다가 냅드라는 기술이 더해져서 이 공유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L2 스위치보다는 가격이 좀 더 비싼 편에 속하죠, 공유기가. 그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